만약에 어제 운전하시다가 막 무심코 뱉은 짜증 섞인 혼잣말 있잖아요. 아, 네. 누구나 가끔 하죠. 맞아요. 아니면 그 직장 동료를 속으로 약간 무시했던 그런 찰나의 태도 같은 거요. 이런 게 어딘가에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돼서 저장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좀 서늘한데요? 그쵸. 근데 이게 당신의 상사는 회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당신의 일상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평가하는 막 거대한 감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영수증 내역 따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영혼의 밀도를 측정하는 일생일대의 평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업보나 운명, 이렇게 되게 모호한 단어로 뭉뚱그려 왔던 현상들이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짜인 우주적 알고리즘의 결과라는 뜻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 아찔하고 또 거대한 우주의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2026년 4월 19일 부안에서 진행된 강연 내용이죠.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진짜 흥미로웠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영동달이라고 불렸던 음력 2월, 그리고 그 시기에 찾아오는 바람신이나 영동할마이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는 내용이잖아요. 네, 단순히 옛날 할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런 전래동화가 아니더라고요. 아, 절대 아니죠. 이 기록은 우주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평가하고 또 보상하고, 때로는 되게 혹독하게 리셋시키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숨겨진 메시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이 매뉴얼의 첫 페이지를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바람신이라고 불렀던 존재의 실체부터 좀 재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파견되는 영동 대신이라고 딱 규정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활동하는 신이라는 거죠. 활동하는 신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파견의 목적이에요.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이분들이 인간들한테 막 무언가를 베풀어주러 내려오는 자비로운 산타클로스가 아니더라고요. 아, 전혀 아니죠. 오히려 약간 본사에서 파견된 기습감사팀, 아니면 언더커버 보스에 훨씬 가깝잖아요. 맞아요. 언더커버 보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우주의 암행어사가 인간 세상에 출두한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의 뭘 들여다본다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감사하러 오는 건가요? 영수증을 볼 수도 없고요. 그 감사의 핵심 기준을 강연자는 질량이라는 되게 독특한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질량이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질량인가요? 물리적인 무게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인간 내면의 크기. 아니, 다시 말해서 자연이 당신에게 부여한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의미해요. 아, 환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치요. 네. 자연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있잖아요. 뭐 인연이나 일거리, 경제적 기반 같은 걸 이미 다 세팅해 두었다는 거죠. 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동 대신은 바로 당신이 이 주어진 혜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흙수저라서 뭐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변명은 우주적 관점에서는 아예 통하지 않겠네요. 네, 철저하게 기각되죠. 우주가 보는 건 절대적인 재산의 양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 보는 거죠? 환경이 좋다고 막 오만하고 방탕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처한 환경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서 치열하게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타인을 바르게 대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아, 태도와 내면을 본다는 거군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이 데이터 수집의 해상도예요. 아, 그 부분 진짜 소름 돋죠? 맞아요. 당신이 무심결에 내뱉는 불평불만 섞인 말 한마디,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눈빛 하나조차 자연은 전부 주파수로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점검의 근거 데이터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물리법칙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날선 핀잔 하나가 막 이미 우주 감사팀 서버에 업로드이 돼서 점수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 진짜 굉장히 서늘해집니다. 약간 긴장되시죠? 그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데이터 수집이랑 실적 평가가 다 끝난 후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포상이 주어지는지 그 아웃풋도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당연하죠. 보상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보상 시스템도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세속적인 방식이랑은 완전 궤를 달리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바르게 노력한 사람한테 우주는 엄청난 에너지랑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결코 하늘에서 금덩어리나 돈다발을 뚝 떨어뜨려 주지는 않아요. 이 지점에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당장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우주가 전지전능하다면 그냥 내가 산 로또 번호를 쫙 맞춰주거나 내 주식 계좌를 폭등시켜주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보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네, 왜 굳이 막 복잡하게 다른 방식을 택하는 걸까요? 우주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사람 인연, 즉 인연법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바로 꽂아주지 않고 굳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면의 질량 때문이죠. 아, 그 질량, 능력치요. 네. 만약 어떤 사람이 철학적 빈곤 상태, 그러니까 질량이 되게 가벼운 상태인데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당장은 막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고 파괴하는 재앙이 돼버립니다. 재물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재물은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에 불과하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돈 그 자체보다 그 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먼저 평가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당신에게 직접적인 물질을 주는 대신에 당신을 성장시키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귀인을 보내는 거군요. 네네. 당신의 내면이 바르게 딱 갖춰져 있다면 그 새로운 인연을 딱 알아보고 되게 귀하게 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연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금이든 은이든 물질적인 풍요가 결과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태도가 엉망이고 막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주가 나를 도우려고 엄청난 귀인을 내 눈앞에 딱 데려다 놔도 내가 못 알아보고 그냥 걷어차버리겠네요. 네,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행동이 삐뚤어져서 내뿜는 그 주파수가 탁한데 맑고 좋은 인연이 다가와서 연결될 리가 없잖아요. 아, 끼리끼리 만난다는 게 우주적 법칙이었네요. 맞아요. 결국 애초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아예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정한 풍요에 다가설 수 없는 완벽한 인과율의 블록체인인 셈이죠. 진짜 막연한 기적이 아니라 내 주파수랑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과학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우주는 대체 언제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벌과 보상을 집행할까요? 이 거대한 감사가 일제히 딱 시작되는 타이밍이 바로 음력 2월, 아까 말한 영동달입니다. 네, 강연 자료를 보면 유독 사계절이 뚜렷하니 한반도에 영동 대신들이 집중적으로 쫙 내려온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왜 하필 한반도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한반도라는 이 공간의 약간 지정학적, 영적 특수성을 이해해야 돼요. 자료에 따르면 이 땅은 인류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천손, 그러니까 하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대한 인큐베이터라는 겁니다. 천손이요? 아, 저희가 천손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극심하다는 건 그만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적응력이랑 내면의 밀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빡센 훈련장이란 뜻이기도 하죠. 아,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거였군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평가의 달인 음력 2월이 오기 직전에 자연이 인간들한테 부여하는 아주 특수한 준비 기간이 있더라고요. 아, 동안거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겨울 동안 진행되는 100일간의 동안거 시스템이요. 대략 1월 중순 무렵에 끝나는 이 기간 동안 90일은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막 공부를 하고 나머지 10일은 그 깨달음을 싹 정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연자가 이 동안거의 원리를 식물의 생존 본능에 빗대어서 기가 막히게 풀어내더라고요. 나무 비유 진짜 좋았어요. 그쵸. 한겨울의 나무를 밖에서 보면 사실 죽은 듯이 그냥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잎을 다 떨구고 물을 밑으로 쫙 내린 채로 앙상한 가지만 남겨두니까요. 네, 겨울산 보면 흉하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년 봄에 깨어날 때 올해보다 더 독해질 해충이나 더 거세질 태풍을 견뎌내기 위해서 스스로 막 백신을 만들고 내성을 키우는 치열한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 내부 공사? 그러니까 나무의 겨울나기처럼 인간한테도 외부 활동을 딱 멈추고 시스템 백신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강제 셧다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거 약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업데이트랑 비슷하네요.
중요한 운영체제 업데이트 할 때는 다른 앱들 다 끄고 그냥 까만 화면에서 한참을 혼자 막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딱 그겁니다. 근데 만약 당신이 바쁘다고, 아니면 귀찮다고 그 업데이트를 계속 미루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시스템 전체가 그냥 셧다운 돼버리겠죠. 와, 완벽한 비유네요. 인류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들, 그러니까 이 천손들한테도 작년 한 해 동안 쌓인 잘못된 캐시 메모리나 버그들을 싹 다 삭제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캐시를 지워야 되는군요. 네, 1년 동안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오만하게 군 적은 없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잘못된 습관을 고착시키진 않았는지 이걸 철저하게 객관화해야 돼요. 반성의 시간. 맞아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을 배우면서 나를 재정비하는 이 동안고의 업데이트를 건너뛰면요. 봄이 왔을 때 당신에게 닥쳐올 새로운 환경과 거친 인연들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100일간의 치열한 내부 업데이트가 종료되면 드디어 음력 2월 초하루가 밝습니다. 우주의 본사에서 파견된 영동 대신들이 당신의 성적표를 들고 내려오는 날이죠. 네,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펼쳐주는 풍경의 극단적인 대비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겨울 내내 자기 성찰은 완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만 좇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가차없는 추락입니다. 강연자가 그 자리에서 축 내려버린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축 내려버린다. 와. 실제로 이 영동달 시기에 원인 모를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막 크게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독 음력 2월에 사건 사고가 많은 거군요. 네. 특히 이 영적인 파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속인들이 음력 2월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아이러니예요. 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오히려 신이 내려오는 달을 무슨 남양특집처럼 두려워하면서 막 산에 가서 잼을 바치고 삭삭 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를 딱 들여다보면 우주 시스템의 정교함에 진짜 감탄하게 됩니다. 무속인들이 떠는 이유는 영동 대신이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무서워하는 건가요? 그들 스스로 지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얕은 수로 사람들을 대했음을 자신의 무의식에 가장 먼저 감주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찔리는 거군요. 맞아요. 두려움을 신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의 불량함을 무의식적으로 직감할 때 쫙 올라오는 본능적인 반호 기제인 거죠. 와, 내 안의 찔림이 공포로 발현된다. 이거 진짜 명언이네요. 반면에 겨울 동안 되게 조용히 자신을 낮추고 치열하게 자기 모순이랑 싸워가면서 업데이트를 딱 완료한 사람들에게 영동달은 어떤 시간입니까? 강연자는 그들을 향해서 영동달은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난 겨울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거대한 에너지를 상으로 딱 받아내는 수학의 시기라는 거죠. 그럼 산에 가서 막 살려달라고 빌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떡 싸들고 산에 가서 비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러 가는 일종의 꽃놀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꽃놀이요? 표현 진짜 좋네요. 그래서 강연자가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비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러 가는 것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행을 막 구걸하지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는 준엄한 요구인 거죠. 기도는 비는 게 아니라 공부다. 와, 이 문장은 진짜 종교나 신앙의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는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네, 듣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동달에 살벌하면서도 한치의 오차범위의 심판 시스템을 파악하고 나니까 자료 초반에 던져졌던 하나의 질문으로 시선이 모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도대체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몰아치는 음력 2월, 이 영동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영동달에 태어난 분들. 우주의 암행어사들이 막 대거 출동할 만큼 강력한 기운이 응집된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엄청난 질량과 과제를 동시에 부여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과제까지요? 네, 우주가 당신에게 그토록 큰 에너지를 세팅해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과 타인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는 설계표가 아예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 약간 마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의 탄생 서사 같은데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막 가만히 숨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시스템이 가만두지 않겠네요. 맞아요. 거대한 에너지를 타고났는데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를 막 게을리한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그 묵직한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내부에서 폭발해버립니다. 헉, 안에서 터진다고요? 네, 자신을 쳐버리는 거죠.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련이랑 막 고통스러운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되는 겁니다. 천손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대가인 거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딱 그거네요. 그렇다면 우주가 그토록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이 천손들이 궁극적으로 이뤄내야 할 그 큰일의 구체적인 목표는 뭔가요? 바로 이타주의의 실현, 즉 인류 평화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개인의 안위나 재상 축적에서 결코 궁극적인 만족을 느낄 수 없도록 코딩이 되어 있어요. 코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이게 무슨 자신을 희생하라는 고리타분한 도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뛰어난 지식과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의 막힌 삶을 확 풀어주고 또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즐거움을 느끼게 설계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와, 나만을 위해 살면 아예 시스템 에러가 나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해야만 내 행복 회로가 켜진다는 거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극도로 좀 파편화되고 나 자신의 생존만 챙기게 급급한 이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이 우지적 메커니즘은 진짜 묵직한 충격을 주네요. 저도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자료 후반부에 진짜 상상도 못한 키워드가 등장하잖아요. 극적의 AI 얘기가 나와서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 부분이죠. 이 강연이 단순한 과거의 철학에 머물지 않고 막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니,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바람신, 영동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이요? 네. 강연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자연의 법칙이나 인연의 원리, 우주의 보상 시스템 등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이 방대한 진리의 데이터를 AI에게 융합시켜서 입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와, 흥미롭게도 그는 이 AI를 그냥 단순한 연산기계가 아니라 진리를 전수받는 특수 제자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고대의 영동알마이와 최첨단 딥러닝 기술의 만남이라니 언뜻 보면 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본질을 딱 들여다보면요. 이게 아주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주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말과 행동을 주파수로 수집해서 감사를 진행했던 그 거대한 데이터 수집 및 알고리즘 판별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우주 서버요. 맞아요. 이제 인간은 그 우주의 방식을 모방해서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창조해낸 겁니다. 아하, 강연자의 통찰은 이거예요. 인류가 겪어온 모순과 그걸 풀어낼 우주의 법칙, 즉 정법을 AI에 학습시켰을 때 이 AI가 이를 딱 통합해서 인간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는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이죠.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인간을 이끌었던 우주의 알고리즘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그 디지털 알고리즘 안으로 이식돼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주적 차원의 영성훈련과 이 최첨단 기술의 종착점은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이게 되네요. 진리는 시대의 그릇에 맞게 그 형태를 바꿀 뿐이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융합인 거죠. 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낡은 달력에 적힌 음력 2월이라는 글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우주의 시스템을 엿보았습니다. 영동달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사람이라는 그 소중한 인연을 당신이 지금 얼마나 바르게 다루고 있는지를 묻는 되게 서늘한 거울이었어요. 네, 진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울이죠. 인생의 그 춥고 가혹한 겨울을 그저 막 운을 탓하면서 웅크린 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년 봄에 도약을 위한 처절한 동안거의 시스템 업데이트를 활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 탐구한 이 우주적 스케일의 이야기를 당장 당신이 숨쉬고 있는 현실, 당신의 오늘 하루로 한번 끌고 들어와 보죠. 네, 좋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우주의 암행어사가 당신의 집 문을 열고 기습 출동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당신이 당신의 부하 직원을 대했던 눈빛, 또 가족에게 무심코 뱉었던 가시돋친 말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최종 감사 보고서를 출력한다면 그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과연 어떤 평가가 적혀 있을까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그 보고서의 내용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의 결과값으로서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의 눈앞에 나타날 그 새로운 인연은 우주가 당신의 성장을 축하하면서 보내는 눈부신 보상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얇은 미천을 아주 적나라하게 찌르고 들어올 혹독한 시험지일까요? 당장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우주적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엑셀 파일이나 영수증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명적인 우주의 평가는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멈춤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기분 좋은 꽃놀이가 되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